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개념원리 RPM 미적분 1단원의 수열의 극한 지난 시간 유형 10까지 풀이해드렸고요. 유형 11 문제 76번부터 문제 풀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보십시다. 자, 유형 11 76번이죠. 자, 이거 샌드위치 정리 나온 문제 같아요. 10의 n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10의 n제곱, 10n의 제곱, 10n의 제곱 플러스 3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되고, 항상 양수니까 10n제곱 플러스 3은 an 되고, 이쪽도 10n제곱 플러스 3분의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의 극한도 10분의 1, 얘의 극한도 10분의 1이니까 수열 AN의 극한은 10분의 1 이렇게 주는 문제였다. 자, 76번 정리해드렸고 77번 볼게. 이건 더 쉽네요. 얘는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죠. 극한값이. 그러니까 AN의 극한은 3이다. 5번이 정답. 78번으로 가볼게요. 78번은 뭐 n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n으로 나누면 이쪽도 n으로 나눌 경우에는 이제 3이 되겠네요. 여기는 좀 보기가 싫다. n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둘 다 3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런데 요 값의 또 극한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문제 정답이겠지. 78번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79번으로 갈게요. 79번은 문제가 먼저 보이죠? 이게 SN이잖아요. 그죠? SN. 그러면 등차수열 EN에 대한 값은 시그마 걸면 얘가 2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가 되겠네. 그래서 SN은 그죠? n번째 항까지 더하면 시그마 스케일 2분의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n제곱 플러스 n보다 큰 SN이 이 약분되고 나면 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네. 그지? 그럼 얘를 7n의 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눴다는 거니까 여기에 7n의 제곱 플러스 10 7n의 제곱 플러스 10 7n의 제곱 플러스 10으로 나누면 얘도 7분의 1이 되고 얘도 7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다? 7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극한값 7분의 1이었습니다. 80번을 같이 볼게요. 80번은 이제 두 개로 극한을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의 식은 2n 플러스 1분의 3n이 됐고 이게 된 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사인 n 세타로 보시면 되죠. 2n 플러스 1분의 사인 n 세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분의 3이 될 것이고 이건 잘 아시죠? 0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3.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유형 11을 다 봐드렸고 유형 12로 갈게. 자, 이제 수열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항상 극한값이 1이다? 이건 옳지 않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무한대요.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산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AN을 바깥으로 빼면 여기가 AN이 되고 1-AN분의 BN이 됐는데 얘가 수렴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AN, BN의 극한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이어야 되겠구나. 니은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은 알파로 가고 BN은 베타로 간대요. 디귿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의 식이 크면 극한값도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하는데 이건 같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죠. 우리 샌드위치 정리 때.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건 2번만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AN이 만약에 n분의 1이고 BN이 만약에 n분의 2면 둘 다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1번 봐드렸죠? 82번 볼게요. 자, 수열 AN, BN에 대해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다 고르라고 그랬는데 절대값이 0으로 간대요. 그러면 AN은 뭐 마이너스 절대값 AN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플러스 AN 절대값보다는 같을 거죠. 사실은 여기는 이제 같을 수밖에 없는데 뭐 적거나 같은 것도 아니고 여기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하여간 뭐 적거나 같다 할게.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당연히 AN은 0으로 가니까 기억은 성립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리미트 n이 무한대라서 3의 AN 플러스 BN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는데 AN이 극한값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맞죠. 얘가 극한이 수렴해서 AN이 1로 가면 얘가 3으로 가니까 0이 되려면 BN은 마이너스 3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열 AN과 BN이 모두 수렴하면 BN은 수렴하냐? 이건 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AN이 알파에 수렴하고 AN, BN의 곱이 베타에 수렴한다고 하면 우리가 AN, BN을 CN이라고 놨을 때 CN이 이제 베타에 수렴하는 거지. BN은 AN분의 CN이 되거든요. 근데 AN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잖아. 이게 분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BN에서 AN을 뺀 게 0에 수렴한대요. 그러면 근데 이때도 문제가 약간 되는 게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0에 수렴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 CN이 반드시 수렴한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리을도 옳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죠? 기억 니은만 맞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83번 볼게요. 두 수열 AN, BN 중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은요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간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의 모양은 0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0도 여러 가지 극한값을 갖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거기 때문에 뭐 발레를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AN, BN의 곱이 0이면 얘가 0이거나 BN이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AN이 1, 0, 1, 0 이렇게 가고 BN이 0, 1, 0, 1 이렇게 가도 곱하면 계속 0이 되거든. 얘들이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AN이 무한대로 가요. AN이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했다. 그러면 BN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야 된다. 요건 맞죠. AN이 무한대로 가는데 BN을 뺐는데 0에 수렴하려면 BN도 역시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3번은 옳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N, BN이 모두 발산해도 그죠? 곱한 값이 꼭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선생님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죠. 그 발산에는 진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사실은 진동이에요. 01, 01, 10, 10 근데 곱하니까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옳지 않은 것이다. A, EN과 EN- 모두 수렴하면 AN은 수렴한다. 근데 얘의 수렴값과 얘의 수렴값이 다를 수 있죠. A, EN은 그러니까 EN-1은 1로 수렴하는데 그 다음에 EN은 0으로 수렴하잖아. 이렇게 보면 그지?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게 되니까 문제 83번의 정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유형 13에 지수함수의 경우가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얘는 3분의 1의 3의 n제곱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얘는 4의 n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3의 n제곱,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4의 n제곱이죠. 이때 이제 4의 n제곱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는 3분의 1이 큰 의미가 없네.
왜냐면 4분의 3의 n제곱이 되니까 얘가 1이 되고 얘도 역시 4분의 3의 n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결국에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85번으로 갈게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이 나왔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이제 곱해주고 싶은 식은 얘가 되는 거죠. 9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9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하니까 9의 n제곱이 나와서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3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시면 되죠. 3의 n제곱 물론 루트 안에 들어가면 9의 n제곱으로 나누게 되는 거겠 되겠지만, 그래서 루트 안에서는 9의 n제곱 나눠서 1 마이너스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의 n제곱 됐고 얘는 1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참. 그러면 얘 0으로 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분모 2 분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86번 가볼게요. 86번은 수렴하는 수열 an이니까 an은 어떤 상수값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니까 5의 n제곱 나누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나누면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이 돼요. 그죠? 5의 n제곱 나누니까 an만 남고 5의 n제곱 나누면 5가 되고 마이너스 얘는 5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an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수열의 극한, 이제 an의 극한값이 k라고 하면 선생님 볼 때는 이제 마이너스 k분의 5가 된 거죠. 얘가 6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k는 뭐가 돼?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다. 그래서 수열 an의 극한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됐습니다. 자, 이제 67번 같이 볼게요. 87번인데 67번이라고 하네. 그지?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랬습니다. 자, 알파 베타의 합은 2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이런 형태로 나왔네요. 근데 알파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알파로 나눠줘 버릴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런데 얘가 뭘 얘기하는 걸까? 우선은 선생님 보기에 이제 얘를 알파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밑이 큰 놈으로 분모 분자 나눠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 근의 공식 근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b 프라임의 제곱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네요.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2고 베타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한 0과 1 사이 숫자가 되는 게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요.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한 0보다는 적어요. 음수가 돼서.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크니까 얘도 0으로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알파분의 베타는. 따라서 알파 n제곱 나누면 얘는 1이고 베타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베타의 3승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 그럼 계속 얘기하듯이 얘가 0이 되고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알파의 제곱이 되겠네요. 알파가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다. 그죠? 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구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구나. 그러면 87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유형 13 풀이해드렸고, 두 문제가 또 남아있네. 자, 다음과 같대요. SN은 n 곱하기 3의 n제곱이다 라고 얘기했거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형태로 구하면 되죠. 물론 이제 n은 이때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겠지만, 그러면 n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여기 n-1 곱하기 3의 n-1제곱이니까
여기 3n 들어가고 여기 n-1 들어가고 3의 n-1제곱 들어가니까 여기가 2n 플러스 1 곱하기 3의 n-1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sn인데요. an은 우리가 볼 때 얘를 써도 되죠. 2n 플러스 1에 3의 n-1제곱. sn은 n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요. 3의 n-1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 2n 플러스 1이 되고 이쪽은 3n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3이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 89번으로 갈게요. 89번은 첫 번째 루트 3, 루트 3의 안에 또 루트 3 읽기도 힘들지? 루트 3, 루트 3, 루트 3의 제 n번째 항을 an이라 하자 그랬으니까 첫 번째 3은 2분의 1제곱인 거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인 거거든. 그러니까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분의 1제곱 여기는 화면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2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아, 이런 식으로 수열이 진행되는 거라서 an은 3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 없어지지. 그러므로 얘가 뭐가 되나 했더니 3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an이 되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 값이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3의 1제곱 그럼 극한값은 어디로 가는구나? 3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 관한 문제들 같이 볼게요. 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이때 마이너스 1과 2분의 x 마이너스 x 제곱이 1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수렴하는 거죠. 이때 이퀄 들어가는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 자, 따라서 양변 2를 곱해서 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제곱 2 이렇게 됐고 이제 이 부분 먼저 풀어볼게. 요거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적다가 됐죠.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적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2보다 적다가 됐구나. 두 번째는 이제 요걸 풀어볼게. 2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네요. 근데 얘는 판별식을 하셔도 되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에 대한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되나? 그지? 그럼 얘가 모든 실수가 되잖아. 그지? 제곱한 다음에 4분의 7까지 더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0하고 1 두 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0과 1 두 개가 됩니다. 두 개를 못 써가지고 두 개. 자, 91번 볼게. 이럴 경우엔 첫 번째 항 x 플러스 2가 0이거나 그지? x 플러스 2가 0이거나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면 첫째 항이 0이니까 항상 수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x가 1보다 적거나 같아도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보다 적거나 같다. 왜냐면 얘하고 얘의 합집합이잖아. 얘이거나 얘 또는 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 정답.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92번 볼게요. 다음 식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가격 범위가 0도부터 파이까지라고 그랬고 루트 2 코사인 x가 등비수열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루트 2 코사인 x가 플러스 1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돼 라는 얘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큰 코사인 x가 플러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돼. 그래. 코사인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뭐 동경 이용법을 써도 좋긴 한데 0도부터 180도까지만 보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겠네. 그냥 이렇게, 아이고 미안. 네, 이 정도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되니까 여기가 0일 때 2분의 파이가 됐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여기 어딘가 있겠지.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여기 어딘가 있겠지. y는 루트 2분의 1.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가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포함이 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는 걸 90도 넘어서 4분의 파이가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 4분의 3 파이가 나와야겠다. 그지? 그래서 다음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분의 파이 들어가고 4분의 3 파이는 안 들어가고, 그래서 4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은 각 x가 4분의 3 파이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93번을 같이 볼게요. 등비수열의 다음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로그 3x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보다는 적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식 더해주면 1보다 큰 로그 3x가 2 더해줬죠. 그럼 여기가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로그 3이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큰 x가 27보다 적거나 같아서 모든 자연수니까 4, 5, 6, 7, 1, 27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전체 항은 몇 개예요? 23개가 되나요? 24개가 되는구나. 첫째 항 4고 맨 마지막 항 27이니까 다음 같아졌죠. 12 요거 곱하면 31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360에서 12를 더하면 되니까 372가 나오겠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93번의 정답은 2번. 자, 이제 이렇게 정리 다 해드려. 또 있네. 94번 같이 볼게요. 근데 되게 많네요. 자, 두 등비수열 얘와 얘가 모두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하래서 1번, 얘를 2번이라 할게. 1번은 마이너스 1보다 큰 2분의 3x 플러스 1이 1보다는 적거나 같아야죠. 그래서 2 곱하고 이번에는 1을 빼죠. 그럼 마이너스 3x 1을 빼니까 1. 여긴 부등호 등호지. 요것만 붙으면 되죠. 자, 그리고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두 번째 거 요식. 요건 첫째 항이 지금 x-3과 2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얘가 0이 될 때 수렴할 수 있으니까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가 되겠다. 그다음에 공비가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2x 플러스 1이 1보다 적거나 같다 할 때 1씩 뺄게요. 그럼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1 x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공통 범위가 공통 범위인데 3은 여기 공통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 안에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는데 잠깐요. 1 빼면 마이너스 1, 0. 그러면 얘가 공통 범위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 하고 얘하고의 공통 범위니까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경우에 요거는 이제 범위 안에 없어서 얘는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 안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둘 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겠습니다. 95번으로 가볼게. 등비수열이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얘가 수렴한 수열을 다 고르래요. 기억은 공비가 마이너스 r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r이 잠깐요.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r이면 얘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야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r은 1보다 적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원래 공비가 수렴해야 되는 값은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으니까 기억은 수렴할 수 없는 거야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1을 더해줬더니 0이 됐고 2로 나눠줬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이니까 얘가 공비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r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공비가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공비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수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래 제곱이 공비거든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아래 제곱은 1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역시 범위 안에 있죠. 그러니까 디귿도 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된다. 95번까지 정리해 드렸고 유형 15, 9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이 들어가 있는 수열의 극한이죠. 첫 번째, A이면 A라고 그랬으니까 A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2n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2n 제곱분의 1 그러면 얘가 공비가 1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이게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되고 그러면 얘의 극한값 A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1, 절대값 R이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는 R이 1이면 얘도 1이 되니까 이 경우에 B는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1보다 적으면 얘가 0이 되고 0이 되잖아. 그러니까 C는 0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분의 3. 자, 97번 갈게. 다음 극한에 대해서 단복이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렇습니다. R이 1보다 크다 그랬었거든요. R이 1보다 크면 아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아래 n제곱이 된다. 아래 n제곱은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래 n제곱분의 2, 1 아래 n제곱분의 2,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게 되는 거고요. R이 1이면 당연히 0이 되겠죠. R이 1이면 얘가 2로 가고 1로 가고 2 빼기 1 잠깐요. 그러면 3분의 1이 되는구나. 그죠? R이 1일 땐 3분의 1 극한값이 마이너스, 이것도 틀리네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0이 되니까 얘는 1이 되는 게 맞죠. 얘가 0이 되고 0이 되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귿. 97번의 정답은 디귿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8번 R이 0보다 크다 해서 그럼 이때 범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R이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다일 때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서 해볼 건데 제일 먼저 공비가 0보다 큰데 1보다 적을 때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얘가 아래 n제곱 플러스 1 아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r 플러스 2는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하니까 r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3분의 8이래. 그러면 따라서 r은 뭐가 돼? 2 넘어가니까 3분의 2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r이 2 범위 안에 있으니까 괜찮군 이렇게 된 겁니다. R이 1이면 그냥 얘 1이 되고 1이 되니까 분모 2 되고요. 1, 1, 1 그럼 얘가 4가 되나요? 근데 3분의 8이 얘가 2가 되는데 3분의 8이라니까 경우에 맞지 않죠. 세 번째 공비 R이 1보다 크다일 때죠. 그럼 R의 n제곱은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R의 n제곱 나눠주면 1이 되고 R의 n제곱분의 1이 되죠. 얘는 R이 되고 R의 n-1제곱분의 1이 됐고 R의 n제곱분의 2가 되니까 얘네들 0, 0, 0 돼. 그래서
r이 됐고 r이 3분의 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래 값이 3분의 2하고 3분의 8이 나오니까 아래 값 합은 3분의 몇이 돼야 돼?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98번 정리해줬고 99번인데 다음에 극한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겁니까? 라고 했네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절대값 r이 0은 아니니까, r이 0은 아니니까 첫 번째 경우부터 해볼게요.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야. 그럼 극한값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으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적다이거나 또는 r이 1보다 크다인 경우인데, 이때는 이제 최고차, 이제 선생님 간단하게 할게. 제일 얘하고 얘만 보면 되잖아. 나머지 차수 적은 건 볼 필요가 없어서 r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r. 얘 극한값이,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비뚤어져서요. r의 2n제곱 플러스 r제곱 r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r의 2n제곱 나눠줘도 좋고 하긴 r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1보다 큰 값들 얘네들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우선 남은 거네.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적을 때, 단 r이 0은 아닐 때를 생각해 보면 되지.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돼.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이 얘 극한값이 되거든요. 그러면 r제곱분의 1이니까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제 0보다 큰 거죠.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됐다고 본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만약 제곱해 봐도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만약에 10분의 1을 역수취해 봐. 그럼 10이 되니까 r제곱분의 1은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r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값이 되냐? 적은 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보이진 않네. 근데 이게 뭐 될 수 없는 것을 찾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세 번째는 절대값 r이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절대값 r이 1이면 얘가 0이 되죠. 아니구나. 절대값 r이 1이면 r이 1일 때도 있고, r이 1이면 어떻게 되죠? 얘가 2분의 0이 되니까 0이 되겠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분의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도 극한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봐도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2분의 1이 될 수 없는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100번으로 가볼게. f3분의 1은 이것도 역시 등비수열꼴의 극한인데 3분의 1이 들어가면 결국 3분의 1의 무한대제곱이니까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극한값이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얘의 답이 되는 거고요. F1은 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 되고 2 되고 1 되고 2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얘도 1이 되겠네. F2를 볼게. 2가 들어가면 이때는 이렇게 봐야 되겠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에 2n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2에 2n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선생님 보기에는 2n제곱, 2n 플러스 2제곱은 나눠도 되고 2n제곱은 나눠도 되거든. 2n제곱 나눠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으로 나누면 이쪽이 뭐가 되냐면 2의 제곱 4가 남고 2의 2n제곱분의 2, 1, 2의 2n제곱분의 4. 그럼 얘가 0이 되거든. 이게 2의 2n제곱입니다. 0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답은 100번은
앞에 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것도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12로 통분해가지고 계산할 걸 그냥 3분의 2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12분의 5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101번으로 갈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과 같이 좀 밑에다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은 상태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이때 fx는 무조건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x가 1일 때의 경우는 fx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일 때는 x가 1보다 크다일 때는 fx는 x가 1보다 크면 얘를 보면 되죠. xn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얘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 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1 그랬으니까 지금 1번 4번, 5번, 그러니까 1번, 4번, 5번 중에 답이 있는 거고요. 1일 땐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1일 때 1이니까 안 되고 얘는 없고 얘가 1일 때.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보다 크다 할 때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 102번으로 가볼게요. 102번. fx를 다함수로 각각 나타내래요. 절대값 x가 1보다 적다일 때.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뭐 1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다 1 들어가면 2가 되잖아요. 분모. 그 다음에 1, a, b 이런 상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fx는 x의 2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되고 x의 2n제곱분의 1 잠깐요. 여기 뭐 몇 제곱이라 했나? x 2n제곱 나누니까 x 4제곱이 됐고 x 2n제곱 나누면 얘가 x 2n 마이너스 2제곱분의 a가 되고 x 2n제곱분의 b가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x 4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무한대로 하잖아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해달라고 그랬거든. 이때는 뭐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는 양수가 돼서 1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도 양수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대하여 당함수식이 다음과 같이 x가 1보다 적을 때는 fx는 ax의 제곱 플러스 b였고요. 1일 때는 f1은 다음과 같아졌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절대값이 클 때는 이거 표시하기 안 좋네. y는 x제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똑같이 위에 1일 때하고 똑같은 값을 갖더라. 그래서 10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6까지 풀어드렸고 유형은 문제가 남았는데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와 함께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